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금요일 오후 6시 비트코인 현재 1억 6,480만원대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124K를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갱신했다라는 어떤 그 피로감 플러스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CPI는 나름 선방을 했었지만 PPI, 바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 시장의 이제 예측치보다 다소 좀 높게 나오면서 요거를 촉매지로 해서 하락이 조금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PPI 쇼크도 쇼크겠지만은 그 전에 미리 비트코인이 조금 일봉상으로 한번 눌러주고 신고가 갱신해서 쭉 이제 치고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위쪽에서 상당한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하락을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조금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윗골이 달고 빠지는 이제 조정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최고점 대비해서 6% 정도 이제 빠졌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꺾어지는 구간에서 좀 더 이제 하락이 나오고 지금 자리 바로 117K 부근이죠. 이전 하락폭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워낙 크게 일자로 뺐기 때문에 이걸 또 바로 말아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주말도 앞둔 상황이고 호재가 있긴 있습니다. 오늘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푸틴이 만나죠. 미러 정상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열리고, 사실 이 회담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은 이 124K 신고가에서부터 떨군 이 낙폭을 어느 정도 메워주고, 요렇게 좀 메워주다가 한 번 더 요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단기 반등이 지금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의 반등은 지금 더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시장은 좀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 쪽의 반등이 좀 세고, 롱을 본다면 이더리움, 그 다음에 숏을 본다면 비트코인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을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숏 자리는 이전과 비슷한 폭으로 올라와 줬을 때 121에서 122K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런 식의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가 오면 숏 타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 구간에서도 올려주고 또 이런 식으로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이런 식으로 저점 갱신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주면 저갱까지 바라보는 숏 자리가 나올 수는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살펴보셔도 지금 거래량이 어제 음봉에서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도 물론 롱청산이 많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 현물 기준으로 보셔도 상당한 이제 매도세가 출현을 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주봉 마감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의 형태,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에서의 주봉이 이런 식으로 좀 윗꼬리가 이제 크게 달리는 형태로 마감이 될 경우에는 이후에 조금 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워낙에 이 비트코인이 그동안 혼자 단독적인 랠리를 좀 많이 펼쳐온 것도 사실이죠. 그나마 그 상승분을 이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좀 따라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더리움은 이번에 또 신고가를 못 갔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살펴보면 지금 추세 자체는 비트코인보다도 상당히 반등세가 좀 더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한 4% 정도 음봉을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음봉을 오늘 양봉 마감을 해주면서 빠르게 그대로 말아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추가 랠리를 통해서 한 5,300달러, 5,200에서 5,300달러까지도 볼 가능성은 생기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온 이 하락이 요 자리에서 한번 눌러주고 쭉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없었던 폭의 하락이고, 없었던 규모의 이제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졌다라는 거는 좀 상당한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거고, 누군가 이제 물량을 대거 좀 매도를 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제대로 반등을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한 3일 정도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음봉 일단 밀리고 어느 정도 좀 밀리고 다음 주에 좀 소폭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빠진다든지 그런 식의 흐름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봉 형태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단기적으로 보셔도 지금 자리에서 물론 한 번에 다 말아 올리고 이전의 고점 자리죠, 4,800달러 선 근처를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뭐 다음 주까지도 추가 랠리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구간에서 어쨌거나 원웨이로 좀 상방으로 이제 쳐준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힘이 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요 자리 딱 손
손절 굉장히 짧게 손절 잡고 추가 상방을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4600선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저점 갱신까지도 상황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더리움은 롱을 보더라도 손절을 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4600선 정도는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뭐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지만 오늘 예상 밖에 또 호재 뉴스가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만남. 실패 가능성은 25%라고 뭐 굉장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와 푸틴이 전화 데이트를 하면서 좋은 내용이 뭐 나왔던 적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라는 측면에서 서로 간에 어떤 좀 카드를 들고 대면 협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 정상이 만났는데 이번에도 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체면이 좀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알트코인 중에서는 러시아계 코인인 웨이브, 그 다음에 이제 오피셜 트럼프 이런 게 또 강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도 좀 이따 좀 짚어보도록 하고, 또한 만약에 이런 푸틴과의 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경우에 당연히 시장은 또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더리움에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좀 살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물밑 작업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한번 찍었다가 또 이제 종전 관련 뉴스로 고점 돌파를 또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좀 더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떤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은 종전 뉴스와 함께 좀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형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을 좀 극복하고 말아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는 이제 이더리움의 신고가 5200에서 5500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재료도 오늘 밤에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와 미국이 정상이 만나는 이 회담, 이게 오늘 밤에 굉장히 큰 빅뉴스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젤렌스키까지 불러가지고 3자 회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제재를 러시아에 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휴전 안 하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런 관세 관련해서 노르웨이 재무장관하고 통화를 할 때도 관세뿐만이 아니었고 뭐 노벨 평화상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휴전 종전 요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면 또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역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은 좀 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오바마보다는 또 이제 오바마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바마보다 내가 더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큰 그림까지 종전에 플러스 노벨 평화상까지 또 받는 것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 영광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한다는 것도 엄청난 역사적인 업적이 되지만 거기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다라고 한다면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가 이번에는 푸틴과 젤렌스키를 조금 설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BC에서는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최대 기회는 바로 이번 주에 찾아온다라고 했고, 그게 오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PPI로 인한 쇼크는 지금 받은 상태지만, 반대로 그걸 또 상쇄할 만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전 관련 소식이 오늘 밤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상당한 또 변동성이 예측이 된다. 다만 이런 종전 관련한 좋은 소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제 하락에 이어서 조금 추가적인 이런 N자로 빠지는 실망 매물이 또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방을 바라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자리 4600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 유효할 수가 있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주말에 또 저점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토일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고 반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좋은 소식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된다. 1차로 빼고 한 번 더 뺐다가 그러면 이제 4300선에서 반등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잘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좀 하방에 대한 가능성도 이런 식으로 패턴입니다. 패턴을 다 분석을 해서 카톡방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사실 그 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한 구간이죠. 최근에 바로 이제 CPI 전에서 어떤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 이런 자리에서도
요런 자리를 손절을 잡고 우리가 상방을 봤을 때는 횡보 기간이 긴 만큼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도 롱을 잡아서 지금 쭉 잘 올라왔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엊그제 수요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4564 정도는 지켜줘야지 추세를 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여기가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런 추세를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추세를 깨트리게 되면은 뭐 지금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뭐 저가권도 아니고 상당한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좀 하방이 좀 크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좀 맥점을 짚어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는 우리가 뭐 밑에서부터 이더리움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뭐 좀 더 끌고 갈 수는 있겠죠. 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뭐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제 상승 관점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익을 어느 정도 좀 극대화하는 측면 플러스 손실도 최소화하는 측면,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주요 맥점에서의 지지 라인들을 좀 그어두고 그런 자리에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상방을 보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쭉 이제 롱을 잡았다 하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스탑로스 터지면서 여기서 충분히 이익절을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하락도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딱딱 이제 좀 짚어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카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CPI 발표 이전에 이런 식으로 오래 횡보를 해주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저점 이탈이 안 나오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상방 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차례 눌림이 굉장히 세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조금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453 이번에 찍은 이 저점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시간을 끈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주말이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단기적인 호재로는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뉴스 관련해서 이렇게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까지 해서 좀 좋게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4453을 좀 오랫동안 지켜주는 이런 흐름이 주말 이후까지 해가지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또 이런 식으로 올리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4453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 지지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N자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4300자리에서는 한번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깨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V자 반등이 한번 이제 나올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탄력적인 매물을 한번 잡아먹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제 저점을 갱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빠지게 돼도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세게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 그 자리는 한 4300 그 정도 자리가 또 될 수가 있고, 봉 기준으로는 시간봉이 나름 굉장히 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변곡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더라도 시간봉으로 양봉이 뜨는 저점에서 양봉이 뜨게 된다면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4600 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전에 이제 저점 자리죠, 4453은 좀 지켜줘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약반등 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갱신하고 나서 반등 조금 더 세게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포지션을 좀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소액으로 조금 이제 위아래 단기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비트코인만큼의 이제 상승세는 아니죠. 아직 신고가를 못 갔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4,800달러를 좀 못 넘기고 PPI 쇼크로 인해서 좀 빠지고는 있지만 굉장히 하나의 어떤 이제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를 이제 뚫어주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대형 쌍고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지냐에 조금 기로에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굳이 큰 금액으로 무리한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바닥권에서 내려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내려갔다가 내려간 거 이상으로 올려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 흐름 안에서는 사실 어느 자리에서 잡았어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상당한 또 수익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라온 자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번에 좀 시원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지 못한 것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 완전히 뭐 이더리움의 추세가 끝났냐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주말간의 무빙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좀 흐름을 보고 조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제 발산을 못하면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자리를 또 손절을 잡고 숏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런 타점들을 잘 잡아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9월 17일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92.6%로 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오늘 이제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호재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이제 변동성은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될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알트들을 좀 살펴보자면, PPI 충격으로 알트들도 조금 쇼크를 같이 받은 상황이죠. 그나마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오늘 강세를 보이는 코인이 아발란체, 그 다음에 이제 아캄 정도가 있겠는데, 뭐 사실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도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눌러놓은 상황에서 시간을 오래 끌고 있습니다. 마치 요때도 쭉 눌러놓고 옆으로 조금 빼다가 반등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발란체도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에 찍은 좀 저점 자리 28,700원 정도, 요 정도 손절 잡고 한번 위쪽으로 그래도 5만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캄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도 그렇게 뭐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전체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캄의 전체 주봉을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눌러놓은 상황에서 옆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이렇게 횡보하다가 요때처럼 위쪽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발산을 해줄 수 있고, 시총도 지금 1700억대로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잡코인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전히 잡고 펌핑 한 방 정도는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주봉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이번 흐름에서도 알트들이 여전히 또 많이 못 올라간 그런 코인들 여전히 좀 많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켜줘야 될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그래도 이번에 많이 못 올랐던 알트들은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시장을 좀 보도록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제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락 이후에 1차 하락 이후에 2차 하락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의 저점 자리 113K 정도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 없이 내리면은 반등이 한번 터질 때 굉장히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 113K 부근에서는 강하게 또 위쪽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큰 금액을 들어갈 또 될 만한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 4453 일단은 좀 지켜줘야 되고, 이탈해도 이런 식으로 빠지고 나서 이제 V자로 올리는 반등이 또 터질 수 있는 자리가 4300 정도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자리 나오기 전에는 지금 숏도 괜찮죠. 이전에 고점 자리 딱 손절 잡고 숏을 쳐놓게 되면은,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손절을 짧게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는 숏도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짧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 강하게 뭐 다음 주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이제 9월 달에는 17일 어쨌거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또 독자적인 ETF에 이제 스테이킹을 과연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줄 것이라는 그런 호재도 일단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시장이 꺾이냐, 완전히 이제 고점이 나온 거냐, 비트도 이제 124K 찍고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가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조심해야 될 그런 시그널들이 일단은 조금 나오고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 고점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냥 너무나 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만은 아니고 조심해야 될 구간은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